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을 소개합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혜찬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장관 인사청문회 둘째 날입니다. 이 막말에 대법관 그리고 부동산 다운계약서까지요. 야당이 낙마 1순위로 지목한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단상에 섰습니다. 청문회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먼저 현장으로 모십니다. 당시의 피고인의 주장과 또 피고인의 이념과 철학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죄송합니다. 후보자. 과연 지금 후보자가 북한의 통일전선 선전부장 후보자감인데 지금 대한민국 통일부장관 후보자로서 앉혀놓고 지금 청문회를 한 것이 아니냐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입장을 천명한 것을 바꾼 것을 보면 지금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모 당 대표가 군복 입고 쇼난다는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통일부 장관이 되기 위해서 본인의 학자적 양심을 저버리고 입장과 가치를 바꾸는 쇼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전문성을 볼 때도 참 이렇게 투철하게 남북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분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우리 김현철 후보야말로 이 통일부 장관으로서 천연 다이아몬드 같이 소중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김현철 후보자는 장관이 돼가지고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인간적으로 좀 더 성숙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도 그랬고 대통령이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거의 정신병자 취급을 했어요. 욕설을 또 그 SNS에 쓴 적도 있습니다. CX 무슨 개X 뭐 이렇게 막 저는 한마디로 이 후보자의 정신 상태를 노멀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하는지 장관이 되리라고는 평소에 전혀 생각을 못했겠죠. 그렇죠? 자기가 장관 후보자가 되리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예상했으면 어떻게 이런 욕설에 가까운 경박하고 천박한 언사를 일삼았겠습니까? SNS상의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했고 언동에 대해서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묻잖아요. 평소에 본인이 장관 후보자가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었죠? 네. 장관 후보자로 될 거라 생각을 못했다는 김현철 후보자입니다. 그러나 청문회는 해야겠고 오늘 상당히 전략적으로 준비한 대목이 많이 눈에 띄던데요. 이종훈 평론가님. 네. 질문에는 상당히 짧게 답변하는 것으로 그리고 바로바로 사과를 하던데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예,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죠? 네. 예, 그러니까 나름의 어떤 뭐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사실은 이 청문회 도중에 이 말꼬리 잡혀가지고 네.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말은 가능하면 아끼는 게 좋다. 네네. 이게 뭐 일종의 약간 정설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최대한 이제 아낀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청문회에서는 반드시 또 지어야 할 미소가 있죠. 모나리자의 미소. 웃는 듯 아닌 듯. 그러니까 또 너무 노골적으로 웃는 것 같으면 또 건방지다는 또 이 얘기가 당장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네. 예, 하지만 이제 건방지지 하지만 이제 네. 좀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미소를 살짝 좀 띄워주는 네. 예, 뭐 그런 정도로 일단 뭐 돌파해 나가겠다. 뭐 이런 전략을 수립을 한 것 같고요. 네네. 다운계약서 부분 관련해서도 오늘 뭐 질문이 의외로 또 많이 나왔었는데 네. 다운계약서 의혹 관련해서는 또 본인이 또 선선히 또 다 인정을 했더라고요. 네. 예, 그것도 역시 이제 전략. 2006년 그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이전에는 본인도 소홀했다. 그래서 사과할 부분은 사과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대답은 가능한 한 짧게 해서 일단 청문회는 넘기고 보자.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관 이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소로 옮긴 것도요. 8차례나 또 다운계약서까지 불거져서요. 장관 이전에 인격을 가지신 분이냐라는 의혹으로 있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혜찬 평론가님. 지금 이분이 PR을 가리지 않고 SNS상에서 막말을 했거든요. 이 추미애 의원한테도 당시 했던 말, 오늘 질문하는 사람, 답변하는 사람으로 두 분이 만났던데요.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도 말을 좀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김현철 후보자가 야인 시절, 학자 시절에 SNS에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를 일컬어서 감염된 좀비라는 말로 칭하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히 모욕적인 표현인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곤욕스러웠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학자적 소신을 높이 평가받았으리라 생각한다면서 네. 민주당 일각에 이 문재인 정부의 인선에 조금 보호를 해주는 그런 네. 태도를 보였습니다. 언어적 표현에 대해서는 문제 삼고 싶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네. 사실은 추미애 대표도 곤혹스럽고 네. 청와대에서 임명을 받아서 대통령과 악수해야 되잖아요. 임명장 받고. 아, 그렇죠. 그럼 본인이 이제 군복 입고 쇼했다고 하신 분에게 악수하고 임명장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참 따로 만나서 네, 그때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은 이미 잘못했다고 공적인 자리에서 밝혔으니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도 되는 건지 좀 의문스러운 대목인데 네. 이 설화라는 것을 본인이 쌓아온 그 값을 오늘 치르고 있다. 그리고 저는 중요한 부분은 SNS에 남긴 말보다요. 네. 지금 2006년 이전에 다운 계약서 문제도 있지만 이 김현철 후보자가 지방대학으로 갈 때마다 처제 명의로 해당 지역의 주택을 구입합니다. 정작 처제는 미국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고 네. 그 주택에 김현철 후보자가 살아요. 그리고 김현철 후보자가 서울로 돌아오면 공교롭게도 처제가 그 주택을 매각합니다. 그러게요. 이런 것을 보게 된다면 처제의 명의를 빌려서 차명 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은 우리가 위장 전입이나 부동산 투기만큼 중요한 도덕적 결함인데 여기에 대한 처제의 계좌 내역 자료 제출을 일체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임명할 때는 임명하더라도 국민적으로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네. 자료를 좀 제출하셔서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규명하는 그러한 협조하는 모습은 보여야 되는 게 후보자의 네. 기본적인 태도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네. 검찰 출신의 박주선 의원까지 이 말실수로 피의자로 칭하긴 했었었는데요. 이 장관이란 사람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오는지 보는 건데요. 이분은 이제 앞으로 장관 되면 천사처럼 살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근데 여권에서는 조금 따끔한 말도 나올 법도 하던데 일부 있었지만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이라고까지 상찬을 바칠 필요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저도 뭐 거기까지 발언한 거는 좀 지나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야권에서 지금 송곳 검증을 겨루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여당 의원 입장에서 좀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좀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논평을 하는 입장에서 네.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논평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SNS에서 좀 더 주목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날이 선 비판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러다 네네. 보니까 비판들을 좀 지나친 표현을 사용해서 비판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 이제 추미애 이제 의원도 잠깐 지적을 했지만 이게 2016년도에 민주당 외연 확장을 위해서 네네. 좀 우쪽,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인사들을 끌어들이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감염된 좀비다 이렇게 이제 네네. 비판을 한 것인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비판은 받을 수 있겠지만 네. 그 당시의 맥락으로는 또 그것도 비판할 수 있는 상대가 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뭐 이번 사건을 보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네. 김현철 후보자의 어떤 대북관이라든가 남북관계에 대한 철학 이런 거를 떠나서 앞으로 이제 공직 후보자가 되는 사람들은 SNS 활동을 과거에 했을 때 네. 이 논평자 입장에서 썼던 글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보시라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